안녕하세요. 주식, 채권, 부동산, 비트코인, 돈 되는 건 다 투자하는 중소기업인들의 희망, 겨울잠입니다. 저는 연금저축계좌에 매달 30만원씩 2년을 투자해 투자 원금의 47%, 409만원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세액공제로 2년간 93만원을 환급받고 또 미국 주식 투자로 316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수익률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세금을 환급받았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다음에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금저축 IRP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하면 연 13에서 16%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아래 4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연금저축계좌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자산 5천만원 미만인 사람, 둘째 월급 300만원 미만인 사람, 셋째 월세 50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 넷째 미혼인 사람. 이분들께는 제가 감히 연금저축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산 5천만원 이상이거나 월급 300만원 이상, 월세 50만원 미만,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기혼인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인데 안 하고 있다면 뒤에 연금저축계좌 활용 방법 넘어가서 꼭 보고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매년 세액공제 혜택으로 납입금의 10% 이상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내가 내 돈 내고 투자하는데 10% 이상 환급해주니 안 하면 바보인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위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께는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로 투자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노후준비, 절세를 챙길 게 아니라 투자에 집중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연금저축, IRP, 적금, 외화, 금같이 여기저기 계좌를 나눠 분산하기보다는 하나의 계좌에 몰빵해서 투자해야 하는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 IRP가 10% 이상 세액공제를 해주니 이를 알고 절세를 위해 큰돈을 이 계좌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계좌에 시드머니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자산의 퀀텀 점퍼를 만들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절세 몇십만 원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시드머니를 한 곳에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분들이 너무 일찍부터 연금저축계좌에 투자하는 것을 특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계좌는 말 그대로 개인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계좌로 55세 이후에나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초년생들은 20대 가입하면 20년, 30년 뒤에나 뺏어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의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연금저축계좌에 돈이 묶이면 다른 투자를 할 수 없는데 이는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에 이를 인출하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럴 거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이 계좌에 투자를 많이 할 경우 부동산 매매, 이직, 결혼 준비 등 특정 사유로 인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인출하면 그간 받은 혜택을 모두 내뱉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은 필요한 때 쓸 수가 없는 묶이는 돈입니다. 이는 저축, 투자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소득 적고 자산 없고 지출 크고 미혼이라면 더더욱 이것저것 나누지 말고 한 곳으로 몰아서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월급 200만원 받아도 얼마나 집중해서 모으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금 IRP 여기저기 나눌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집중해서 한데 모아야 승산이 있습니다. 월급 200만원 직장인도 한 달 50% 투자하면 월 100만원, 1년 1200만원, 3년이면 3600만원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 70%를 투자하면 월 140만원, 1년 1680만원, 3년이면 5040만원입니다. 한데 모아서 70% 이상 저축 투자만 해도 3년 만에 5천만원의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본격적인 자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경기도 광명, 평촌에 아파트 3채를 보유 중이고 주식, 채권, 금 등 금융자산에 2억원 투자 중이지만 사회초년생 때 월급 200만원을 받았을 때 80% 이상 저축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166만원씩 1년에 2천만원을 모으고 2년 만에 4천만원 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연금저축 IRP에는 일절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절세가 중요하지만 저는 이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드머니를 모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절세보다 기회를 잡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월급 80%를 저축해서 2년 동안 4,600만원을 만들고 그때 이직을 해서 퇴직금 포함 5천만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5천만 원에 약간의 대출을 활용해 직장 생활 시작한 지 2년 만에 평촌의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제가 2년 돈을 모았을 때가 2019년이었는데 이때는 1억 미만으로 투자할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당시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에는 5천만 원이면 투자할 곳이 넘쳐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갭 투자로 당시 쉽게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19년도에는 평촌역 역세권 아파트가 매매가가 3억 원대였고 전세가는 2억 원 중반으로 평균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서울 수도권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1억 미만으로 투자할 곳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투자한 아파트는 현 시점 2억 1천만 원이 올라 약 2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금 5천만 원으로 2억 원의 수익을 만드는 것은 투자금 대비 322% 수익을 만든 셈입니다. 이때 만약 제가 IRP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가 중요하다고 거기에 돈을 납입하고 계속 분산 투자했다면 그 돈들은 빼지도 못하고 이 같은 기회는 잡을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당시에 목돈을 한 번에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이나 나스닥에만 투자했어도 지금 112% 그리고 185%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5천만 원을 모아서 그때 S&P 500에 투자했다면 지금 이는 1억 원이 되고 나스닥에 투자했다면 1억 4천만 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즉 19년에 모든 돈 5천만 원을 투자한 게 지금 1억 원이 됐는데 투자 이후로도 월 160만 원씩 계속 저축 투자했다면 이 원금도 그 사이 1억 원이 돼 도합 2억 원의 자산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자금을 한데 모아 또 더 좋은 아파트나 주식에 투자하는 등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절세를 고려해 여기저기 분산해서 관리했다면 이 같은 기회들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갭 투자를 통해 19년에 아파트를 투자했다면 이는 지금 2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을 것이고 투자한 이후로도 똑같이 160만 원씩 저축 투자했다면 현재 원금이 1억 원이 돼 도합 3억 원의 돈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전부 매각해 서울에 더 좋은 아파트를 매매할 수도 있고 주식에 더 큰 돈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초반에는 계절을 나누고 여기저기 투자하기보다는 한데 모아서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시드머니를 확보해서 퀀텀 점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켈리 공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분산하지 않는다. 분산하는 방식으로는 초과 실적을 얻기 어렵다. 집중해서 투자해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자산 5천만 원 이상, 월급 300만 원 이상, 월세를 안 내거나 적게 내는 사람, 그리고 기혼인 사람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여기 해당하는 분들은 슬슬 절세를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정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해서 개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그 혜택이 파격적입니다. 해당 계좌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 600만 원까지 넣을 경우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납입한 금액의 16.5% 최대 99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고 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이면 납입한 금액의 13.2% 최대 7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축하고 투자하려고 넣은 돈의 13%에서 16% 세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안 하면 손해인 제도니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는 55세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니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중도 인출할 경우 16.5% 기타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데 55세까지는 해지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저도 매달 30만원씩 납부한 지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매년 15% 이상 세액공제를 받아 2년간 93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보기 화면처럼 연말정산 때 세금을 되돌려주는데 22년에는 47만 원을, 23년에는 46만 원을 공제받아서 2년간 93만 원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매달 30만 원 납부하는 원금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여기서 또 수익이 36% 이상 발생됐습니다. 이때는 이전 영상에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잃지 않고 꽤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투자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표기되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투자 수익 316만원, 세액공제 93만원, 도합 409만원, 47.6% 수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세액공제, 투자 수익을 복리로 쌓아가면 55세 때 7억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연금저축계좌 투자하기보다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제 생각과 경험에 근거해 활용법 소개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월 최대 50만원 납부하면 이 전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세액공제 혜택이 크더라도 저는 소득의 10%만 납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소득이 200만원이면 10%인 월 20만원씩, 그러면 매년 39만원 세액공제를 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300만원이면 월 30만원씩, 그러면 월 59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0만원이면 월 40만원씩 납부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연봉 5,500만원 초과로 13.2%만 세공제 받게 됩니다. 이때는 약 63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500이면 월 50만원씩, 그러면은 13.2% 세공제로 79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10% 이상 납입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55세까지 묶이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좌는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앞서 강조한 것과 같이 많은 돈을 넣게 되면 정작 필요한 때 못 쓰게 되는데, 이처럼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 소득의 10%씩 납부하고, 이 납부 원금을 가만히 두지 말고 미국 지수에 투자하면 절세 혜택과 주식 수익 두 마리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20년부터 2023년까지 S&P 500을 백테스트 해봤을 때 미국 주식을 모두 사는 S&P 500 ETF에 투자했다면 연평균 10%씩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급의 10%를 계속 납부할 때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 30만원씩 30년을 투자하면 매년 10% 복리가 발생돼 이 원금은 은퇴 시 7억 원이 됩니다. 이것이 복리효과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매년 59만원 세액공제를 받아 돈을 돌려받게 되는데 30년이면 177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월급 400만원인 사람이 40만원씩 30년 투자하면 이 원금은 은퇴 시 9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매년 63만원 세액공제를 받아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월급 500인 사람이 50만원씩 30년을 투자하면 이 원금은 은퇴 시 11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79만원 세액공제를 받아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딱 필요한 정도만 세액공제, 노후연금을 위해 투자해도 이 정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는 덕에 나머지 시드머니를 더 크게 확보해 부동산이든 기타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씩 복리 수익을 제공하는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두 가지가 있지만, 연금저축계좌는 한국에 상장된 S&P 500 추종 ETF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미국 S&P 500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증권사 어플로 아래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KB스타, 솔, 미국 S&P 500을 찾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중요하고 상품의 역사가 중요하면 타이거 S&P 500을 사면 되고, 만약 수수료가 더 중요하다면 코덱스 S&P를 본인의 선호에 따라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24년 6월 기준 정보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가입법은 매우 쉬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미래에셋증권을 예시로 드립니다. 어플 홈 화면에서 돋보기 메뉴를 눌러 개인 계좌 개설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개설 가능한 계좌 보기를 누르고 이후 개인연금이라 써있는 탭을 찾아서 가입하면 됩니다. 다른 증권사도 모두 계좌 개설 탭에서 찾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와 절세를 준비하기 위해 연금저축 IRP를 활용하는 것은 분명 좋지만 노후만 준비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의 딱 필요한 정도만 이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몽땅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부동산이나 다른 계좌로 더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표는 제가 1987년부터 현재까지 자산분별 수익률을 계산한 것입니다. 연금 계좌도 여기에 투자하고 나머지 더 큰 투자금을 확보해 미국 자산과 한국 부동산에 모두 투자해 놔야 합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수익률이 연평균 6%이지만 앞에 보셨듯 부채를 끼고 매매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배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미국 주식, 한국 부동산 이 두 자산을 모두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어 있고, 반면 미국은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미국 주식,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동성, 자금이 주식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투자는 남들이 선호하는 자산을 사야 합니다. 그래야 나보다 더 비싼 값으로 자산을 매입해 줄 사람이 있고 그들이 있어야 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부동산, 미국은 주식, 우리는 이 두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며 월급 2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아파트 세 채를 소유하고 주식, 채권, 비트코인 등 금융자산 2억 원가량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중소기업 다니며 10억 자산을 만들었는지 그 노하우를 하나하나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번 가장 빠르게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